토반으로 좀 1년은 더 아니 뭐 토반 아니고 화목불만.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그만 떠들고 우선은 좀 간단한 OT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료를 일단 좀 오늘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 배부를 일단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뭘 먹고 있냐 자꾸 집어넣어라. 자 그래서 이제 자료 배부나 이런 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되고 하니까 또 멍청 나오네.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일리는 아마 아직 마무리되신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하든가 할게요. 자 우선은 자료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유이어부터. 자 진행하겠죠. 마지막 여기 교재. 네 들어오세요. 아 네네. 아 은성고요? 네네네 여기요. 네. 자 그리고 잠깐만 이게 개수가 되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모자라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자료 정리가 좀 필요할 테니까 이것도 좀 드릴게요. 7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세. 자 데일리 테스트 지금 보는 거 다 집어 넣으세요. 지금 그거 하는 시간 아닙니다. 아 나갔어요? 자 일단 또 이제 간만에 또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거라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자료에 대한 거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휘부터인데요. 어휘는 이제 그 기본 단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나눠드렸죠. 유의어는 언제나 이제 뜻만 시험 볼 겁니다. 뜻만 시험 볼 거고 지금 이번에 나눠드린 유의어가 45단어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커트라인을 다음 시간에 4개로 할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요. 기본 어휘는 이제 계속해서 5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자습서라고 말하는 건 있죠. 자습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러로 된 자습서. 잠깐만. 자습서니까 생각나네. 아까 한 놈이 두고 왔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출력 좀 잠깐 할게요. 누가 첫날부터 자료도 넣고 오고 아유 진짜 없애버려야 돼. 자 자습서는 이제 그 컬러로 되어 있는 이제 그 구문 분석과 해석, 직독직해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습서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기용이고요. 수업시간 필기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시험을 본 부분 해석 테스트 이제 정답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명 이제 통합본 교재가 있는데, 아까 그 뭐 파란색 바다 그림 같이 돼 있는 그 교재 있죠? 그래서 그 통합본 교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서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 사실상 이제 숙제용이죠, 숙제용. 분석서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오히려 이제 자습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서에는요, 자습서에는 이제 그 구문 분석이 이제 위주로 있다면은 분석서에는 이제 어법 설명이 좀 위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원문 그리고 서술형 후보 문장 이렇게 있는데
원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냥 영어만 있는 원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서나 이런 워크북을 통해서 이제 충분하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원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 도식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냥 해석 연습할 때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뭐야, 마이크가 꺼졌네? 그냥 빼고 할게요. 아직 목 상태가 다 낫진 않았지만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후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4과에서 좀 서술형으로 좀 나올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이제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이제 뽑아서 문장들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연습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4과 영작 테스트를 보겠다 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교과서랑 외부 지문은 좀 다릅니다. 자료가. 교과서는 지난번과 이제 다른 점 없이 제가 다 드렸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워크북을 좀 전체적으로 개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개편한 버전으로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대한 거를 전에 이제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언제나 이제 주역고 같은 경우는 22에 5문제가 나오잖아요.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뭐 이제 배점 비중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시험을 좀 한번 예상해 보자면 교과서가 일단 한 개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이 3, 9, 11, 17이었나? 맞나?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 강남 6지문씩 있죠. 레디게 셋 1, 2, 3, 4번. 17번 같은 경우는 2개만 나오죠. 레디랑 1, 2번만 나오죠. 그러면은 3, 6, 18에다가 2개 넣으면 20지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장문 독해에서는 2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문제씩. 그래서 그러면은 총 문제 수는 22문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5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무조건 일단 서술형은 하나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보통은 어법 문제로 많이 내는데 작년에 이미 어법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쨌든 서술형 하나 정도는 나올 거고요. 무조건 아마 내용 관련된 걸로 내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어법 객관식 좀 쉬운 거 하나 정도, 그리고 4과가 여러분 저기 4과 내용 진도 다 나갔죠? 학교에서 다 나갔죠? 그럼 나갔으니까 알겠는데 마이크의 이제 생존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경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신경변화. 그래서 이렇게 5문제 내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용 학습을 할 때 지금 이게 본문 1번부터 4번까지 있거든요. 4과가. 본문 1, 2, 3번이 마이크의 생존 이야기고요. 본문 4번은 아예 별도의 얘기예요. 아예 별도. 본문 4번은 허리케인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 2, 3번에서 이제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허리케인 생성 과정 이야기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서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교과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이제 외부 지문은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된다. 요 순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 당연히 내용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밖에 어법이나 아니면 이제 좀 서술형으로 좀 내기에 괜찮다, 일치 같은 걸로 내기에 괜찮다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면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필기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됐죠? 이 정도.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뽑은 거 좀 가져올게요. 벌써 저기 어떡하냐? 아이고 이날부터 자료도 2번 써볼 것이 누굴까 대체. 자, 그러면은 본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만 떠들고. 자,
갈게요. 요 진도 나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도 다 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요것도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기 전에 앞서서 본문 제목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로부터의 생존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Every year, 매년마다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의 신문이 cover, 다룬답니다. Huge ocean storms. 거대한 해양 폭풍을 다루는데 어떤 폭풍이냐? That in different regions. 다른 지역을 강타한 그런 이제 거대한 폭풍을 매년마다 다루고 있답니다. 그러면 these storms, 이러한 폭풍이 leave thousands of people injured or dead.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잠깐 필기합시다. 자, 이 leave라는 표현. 오형식 구조로 많이 쓰이죠? leave 목적어, 목적격보. 이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요. 일반적인 형용사거나 또는 ing나 pp가 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 핵심은 뭐냐? 보어잖아, 보어. 이 녀석이. 보어의 해석의 핵심은 뭡니까? 어떠한 상태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leave 목적어, 목적격보를 해석할 때는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남겨두다예요. 상태로 남겨두다. 됐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상태로 남겨두다. 하나 더 있어요. 지금 leave에 대해서 하나 있고요. 뒤를 보면 while forcing 하고 나왔죠. 이 while 뒤에 ing 나온 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force 같은 경우도 forc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죠.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 오고요. 그럼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강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오형식 구조를 해석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하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투동사 원형 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하나씩 보자면 이러한 폭풍은 남겨둡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injured, 다치거나 죽은 상태로 남겨둔다는 거죠. while 반면에 forcing others to run away,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게 강요하는 반면에 됐어요? 뭐로부터?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폭풍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걸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거나 죽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이런 현상을 설명한 거죠.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자, give rise to는요 뭔가를 뭔가를 유발하다, 그냥 cause, 알겠죠? bring about 이런 뜻이야. 그들은 또한 유발합니다. 놀라운 생존의 이야기를 낳는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낳는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매년마다 커다란 그런 폭풍이 이제 매년마다 발생하는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럼 그 와중에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이제 좀 생존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생존 스토리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here is a story of a young man. 여기에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남자예요. 근데 허리케인 샌디가 뭐냐면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 ever. ever는 이제껏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제껏 가장 격렬한 폭풍들 중 하나였던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 허리케인 샌디가 어떤 녀석이냐? 바로 미국을 강타한 녀석이었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시점이 전환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바로 그 허리케인 샌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A lady named Christine at Toms River, New Jersey,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이 동사입니다. 한 여성이 있는데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뉴저지의 탐스 리버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한 곳이랍니다. 됐어요? 뭐 별건 아닌데 여기에서 hit이 s가 안 붙어 있죠? 과거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3인칭 단수지만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한 뉴저지의 탐스 리버에서 이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was lucky. 운이 좋았대. 뭐가 운이 좋았나? enough to의 동사원형 나왔어.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거죠. 뭐 하기에 충분히 이렇게 해석되죠. 그러면 탈출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답니다. 뭐로부터? 그녀의 집으로부터. 뭐 하기 전에?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그러니까 폭풍우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좀 운 좋게도 어디 뭐 집을 나갔었나 보죠. 그렇죠? 야 자료도 안 가져온 주제에 야 졸고 있네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제 시작했는데 야 누구야 대체? 야. 자 이어서 봐봐.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그래서 damage는 얘 꾸며주는 거야. 그녀가 그녀의 이제 손상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fter the storm had passed. 자 여기 좀 잠깐 보자. 이번 단원에 대과거 시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시제 문제가 어법에서 잘 안 나오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야. 대과거 시제가 나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과거 시제를 찾으세요. 과거 시제 여기 있죠. returned. 됐어? 그럼 이 과거 시제랑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과거죠. 얘는 대과거죠. 그럼 비교를 해갖고 당연히 얘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폭풍이 지나갔대. 그녀가 집에 돌아왔대. 그럼 폭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녀가 집에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지나간 게 먼저죠? 그러니까 had to be 쓴 거예요. 되니? 근데 참고로 말할게요. 참고로 말하면 이건 아마 시험엔 안 낼 건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는요 had passed 말고요 그냥 passed로 써도 되긴 해요. 여기선 가능합니다. after 때문에. after라는 이런 전후 관계가 명백한 표현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passed를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녀가 그녀의 파손된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she found a note. 그녀가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뭡니까? 바로 쪽지 내용입니다. 자, 쪽지 내용이 먼저 한번 볼게요. Whoever raised this. Whoever 뭐뭐 하는 누구든지 간에. Whoever 자체가 주어로 쓰이고 있죠. 얘는 참고로 말할게요.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그래서 read에 s 붙어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읽는 누구든지 간에 I'm dying. 저는 기적하고 있습니다. I'm 28 years old. 저 28살이고요. My name is Mike. 제 이름이 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죠.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틴이랑 마이크는 어떠한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죠. 그렇죠? 어쨌든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자, break는 깨는 거고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깨서 들어간 거죠. 침투하다, 침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당신의 집을 침입해야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말하니까 마치 무슨 뭐 강도가 쪽지 남기고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죠. I'm very cold. 저 너무 추워요. I didn't take anything. 저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A wave threw me. 자, 파도가 나를 던져버렸어요. Out of my house down the block. 그러니까 그 블럭 아래로 우리 집 바깥에 그 구역 아래로 저를 던져버렸습니다. I don't think.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I'm going to make it. 여기서 make it이 survive랑 같은 뜻이라서 했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어휘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요 제가 생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마. The water outside. 자, 바깥에 있는 물이 is at least 10 feet deep. 최소한 10피트의 깊이입니다. I cannot be rescued. 저는 구조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마이크라는 사람의 이 신경이 어떤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그냥 다 자포자기한 이런 상태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전혀 일절 보이지 않죠.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despair. 이게 뭐예요? 절망적인 거잖아. 그렇죠? hopeless. 희망이 없는 거죠. 됐어요? helpless라고 쓸 수 있겠네. helpless. 무기력한.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 사람. 이런 상황. 됐어? 자포자기했고 뭔가 좀 절망적이고 뭔가 희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라고요. 이 사람의 심경,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까요? Tell my dad. 자, 우리 아빠에게 말해주세요. I love him. 제가 그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I try to get out. 저는 나가려고 노력했다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번호는 1일이고요. 그의 이름은 터니입니다. I hope you can read this. 저는요, 당신이 이것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I'm writing it in the dark. 저는 어둠 속에서 이걸 쓰고 있고요. Goodbye. 안녕히 계세요. God help me.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쪽지 내용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틴이 딱 집에 와서 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읽었어. 자, 이랬을 때
크리스틴이 이 마이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이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죽은 건가? 산 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번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나와 있죠. 크리스틴은 did not know if Mike survived. 마이크가 살아남았는지 아닌지를 몰랐답니다.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봤습니까?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쪽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대. 하지만 no one answered. 아무도 응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She then 그러고 나서 그녀가 posted the note and the story on her SNS. 그냥 SNS 뭐 인스타 같은 데다가 그 이제 쪽지랑 이야기를 이제 게시를 했대요. 업로드를 했답니다. 자,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별표 좀 할게요.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내용에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내용. 자,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The sad message. 그 슬픈 메시지가 made a round. made a round는요. 회자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회자되다. 이 round가 원이잖아. 원을 만드는 거니까 회자된다. 이야기가 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슬픈 메시지가 회자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요. 얼마가는요. 됐어? 뭐 하기 전에? falling into the hand. 손에 떨어지기 전에. 손에 떨어진다. 우리가 일명 수중에 떨어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누구의 손에?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지역 라디오 방송국 쇼 호스트의 손에 떨어지기 전에. 이건데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SNS에 회자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SNS에 회자.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자, 요 두 개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뭐가 먼저예요? 회자된 게 먼저예요? 알게 된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알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전후 관계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일치에서. 알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알겠니? 이게 before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내용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의 그 진행자가 알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있었다고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전후 관계 잘 따져야 돼요. SNS 이야기가 막 돌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가 우연히 알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내용 갑니다. After several tries. 자,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라디오 쇼 호스트가 진행자가 마침내 마이크의 위치를 찾았대요. 위치를 찾다. 로케이트. 위치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마이크가 그렇지 살아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여기부터 뭡니까? 여기부터가 마이크의 다시 쓸게요. 마이크의 생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본문 3번 끝까지입니다.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초청해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On the day of the storm. 자, 그 폭풍이 불던 날에 마이크는 뉴스를 보고 있었대요. TV로요. 뭐 할 때? 그가 밖에서 큰 소음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좀 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파 앉아갖고 이렇게 TV 보고 있어. 뉴스 보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뭐지? He went to the door. 그가 이제 문으로 갔어요. 알아보려고. 뭐를?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그 소음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문 쪽으로 가봤답니다. As soon as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자마자 그가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문을 이렇게 열었어. 움직일 수가 없어. 왜 그럴까?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그의 집 바깥에 길에 있는 물이 was high. 높았다는 거야. 수면이 높았다고요. 그리고 had risen quickly. 여기 또 나왔죠? 대과거. 이건 근데 사실 대과거라기보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 완료에 좀 더 가까워요. 과거 완료. 얘는 과거 완료. 그럼 내가 had PP 나오면 뭐 찾으라고? 과거 시제 찾으라고 했죠? 여기 있죠? was high. 됐어?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문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문턱이 있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문을 이렇게 열었어. 열었는데 물이 이미 이만큼 차 있어.
이미 이만큼 차 있는 상태야. 이게 어떤 시점이야? 과거 시점이야. 이게 과거 시점. 그러면은 had rise는 뭡니까? 그 이전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 마이크가 문을 열기 전부터 물이 이렇게 점점 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had pp를 썼다고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물이 차왔으니까. 되니? 그래서 had pp 쓴 거야. 이해됐어? 넘어갈게. 자, in a moment, 곧 물이 rose 올라갔습니다. to the level of the door. 문의 높이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문 높이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찬 거예요. 문 높이까지. 자, 근데 문을 열어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인데 여기서 이 참고로 말하면 사과에서 분사구문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도요, 이 분사 관련된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과에서. 자, 다시. 여기서는 해석할 때 그래서 뭐뭐하다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그래서 그의 집을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딱 열었는데 불 막 차있고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문 딱 열었는데 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자, 그 다음 볼게요. And then 자, 그러고 나서 the water carried him back. 그 물이 그를 다시 옮겼대요. 그의 주방으로요. 이렇게 밀려난 거죠. 물 때문에. The entire house would soon be. 자, 그 집 전체가 곧 어떤 상태일 것이었다. Underwater. 물 아래에 있을 상태일 것이었다. 물 아래라는 거는 곧 물로 잠기게 될 상황이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어요. He had to escape. 그가 탈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전에 잠깐 한 얘기.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10년쯤이었거든요. 2010년에 비가 겁나 많이 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잠깐 2010년이면 니네가 몇 살이지? 아 그래? 자 아무튼 나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당시에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비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왔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거기 이제 방배동 쪽에 있는데 방배동에 여기 이제 예술의 전당에 우면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 집이 한 이쯤에 있었고 여기 다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 나한테 그 저기 뭐야 사진을 하나 찍어갖고 나한테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요. 얘가 이제 아파트 살았거든. 아파트에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창문 바로 앞에 자동차가 있는 거야. 참고로 걔네 집 8층입니다. 8층인데 창문 바깥에 이 흙더미랑 여기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 사진을 나한테 찍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같이 쓸려 내려온 거예요. 흙이랑. 막 그 정도로 심했었어요 그때. 근데 내가 말하는 이 친구는 더 저지대에 있었고 얘는 심지어 반지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옛날 얘기인가 좀 긴데 내가 최대한 줄여서 말할게요. 이 친구가 그 라꾸라꾸 침대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대. 근데 뭔가 습기가 느껴져서 깼대. 잠에서 깼는데 아 뭐야 하고 이제 딱 발을 딱 내리는데 첨벙하더래. 첨벙? 뭐야? 집을 보니까 물이 거의 한 무릎 높이까지 찬 거야. 거기에 이제 막 뭐가 둥둥 떠다녀. 걔가 아끼던 막 그 저기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막 이게 막 둥둥 떠다니는 거야. 얘가 이제 멘탈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이제 봐야 되니까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밖에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똑같아요. 이게 얘랑 똑같아요.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현관으로 갔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려. 어떡하지? 아 창문으로 이제 반지하니까 창문이 있을 거 아니야. 창문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잖아.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관광객 있죠. 여기 지상이잖아. 창문 열었어. 다시 나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왜 무슨 일이냐? 살려줘. 이런 일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실화. 다행히 이 친구가 아깝게도 죽진 않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퇴근해서 걔네 집 가고 겁나 푸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네.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거기가 그 방배동 쪽이 유난히 또 이제 물난리가 많이 나는 곳이다. 네. 쓸데없는 얘기 해봤어요. 자 다음 봅시다. 본문 3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러다가 망하겠다 탈출해야겠다
이제 집에 나왔어. 이런 상황이야. As emerged from his house. emerge는 원래 뜻은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가 집으로부터 등장했을 때니까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가 집에서 나왔을 때 the current caught him. current라는 게 원래 흐름이라는 뜻이거든. 흐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의 흐름, 전류라고 하죠. 또는 이제 물의 흐름, 또는 바다의 흐름, 해류라고도 하죠.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그냥 물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물의 흐름이니까. 자, 그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물살이 그를 잡아버렸대요. 물살이 나를 확 잡은 거야. 덮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carried him out to sea. 그를 바다가 있는 바깥쪽으로 옮겨버렸답니다. 이런 상황이야. 이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집에서 나왔어. 여기 이제 바닷가가 있어. 근데 이제 물살이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쪽 방향으로 오니까 얘가 이제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됐어? 이런 상황이에요. He tried to swim back to an unflooded house. 그는 침수가 되지 않은 집으로 다시 수영하려고 노력했대요. 예를 들어 침수가 안 된 집이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물살에 이제 저항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물살이 was strong, 너무 세. 그리고 파도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 바다가 있는 바깥쪽으로요.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얘는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물살은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답니까? After hours of fighting against the water. 자, 몇 시간의 물과의 사투 끝에야. 몇 시간을 했대요. 몇 시간을. 몇 시간을 이런 거야. 그 끝에 he was finally able to fly. 그는 마침내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의 길을, 크리스틴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착했어요. 몇 시간을 수영해갖고 어떻게 도착했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shivering with cold. 자, 추위에 몸을 떨면서 마이크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블랑켓으로, 이불로 이렇게 덮었어요. 담요 같은 걸로. They were on a chair. 그 이제 의자에 있었다. 여기서 shiv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욕한 거 아니에요? shiver. 몸을 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추울 때도 그러잖아. shiver. 몸을 떨다 이런 거예요. 이 shiver라는 단어는 참고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shiver 들었으면 안 돼요. shiver 들었으면 안 돼. shiver meaning이야.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제가 욕하고 싶어서 shiver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shiver.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추위에 여기 ing형을 쓴다는 거 잘 봐주시라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추위가 문제야. 너무 추워. 이렇게 아까도 쪽지에도 나왔잖아. I'm very cold 하면서 나왔잖아. 너무 추워. 이렇게 떨고 있었어.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He was thirsty. 목이 말랐대. 왜? 그가 여기 또 나왔네 헤드 PP. 그럼 뭐 찾으라고? 과거형 찾으라고. 그가 목이 마른 시점은 크리스틴의 집에 있는 지금 시점이야.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바닷물을 삼킨 거죠. 수영하면서 이러면서 삼켰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과거로 쓴 거죠. 됐니? 그가 너무나 많은 소금물을 삼켰었기 때문에 그는 목이 말랐답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해줄게요. 이거 분사구문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콤마 찍고 접속사 날리고 주어 똑같죠? 날리고 얘 어떻게 하면 돼요? having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됐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having swallowed 나오고 밑줄 딱 치면은 어법상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갔어. He could find nothing to drink. 그가 마실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야, 목말라 뒤지겠어. 근데 마실 것도 없어. 자, 두 번째 문제 나왔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직 안 끝났어요. Mike picked up the phone. 자, 마이크가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To call his family. 그의 가족한테 전화하려고. 근데 but it did not work. 그게 작동을 안 했대. 나 전화도 안 돼. 세 번째 문제. 자, 여기서 또 안 끝났어. 네 번째 문제가 있어. The water was now flowing quickly into Christine's house. 자, 물이 이제는 빠르게 크리스틴의 집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대요. 추워 죽겠어. 목도 말라. 전화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존버도 안 돼. 물이 막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집에 계속 있어봤자 또 아까 애초에 자기 집에 있었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졌잖아. 물이 어차피 들어올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He was now too weak to swim 해갖고 나와 있죠. 요 문장 별표 좀 할게요. 요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자, 포인트만 좀 밑줄 칠게요. 일단 그 유명한 투투. 방금 전에 내가 알려준 거랑 비슷한 거죠? having PP. 세 번째, being washed. 자,
요 세 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투투를 해석할 때 너무 뭐만 해서 뭐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정석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고요. 정석은요. 투투동사 원형 나오면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잠깐만.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는 이제 수영하기에는 너무 약했다는 거야. 아니 몇 시간을 수영해서 왔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제 또 탈출하라고?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이다. 이 뒷부분은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이유예요. 왜 수영하기에 약했는가?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야. Having already swum several hours. 여기서의 분사구문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Because예요. Because. 그래서 because he had already swum 이거였는데 날리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리고 had의 ing에서 having 된 거야. 됐니? 이런 원리다. 자 그러면 몇 시간을 이미 수영을 했었기 때문에 왜 수영을 했는데 to find his way back to land 지상으로 이제 그가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던 거죠. After being washed out to sea 바닷가 바깥쪽으로 씻겨 내려가고 난 후에 즉 무슨 말이냐? 저 after being washed out to sea는요 여기 집에 있을 때 이제 이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제 침수가 안 된 지역으로 이제 찾으려고 몇 시간을 이미 수영을 했다라는 거죠.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을 다 많이 쓴 상황입니다. 즉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얘는요. exhausted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exhausted 형용사로 기진맥진한 상태죠. 탈진된 상태죠.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체력도 없고 뭐 목을 죽일 것도 없고 전화해서 구조 요청도 안 되고 지금 다시 탈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뭐 하나 지금 이 마이크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분사구문 계속 나오고 있거든. sensing, finishing 보이죠? sensing 뒤에 the and was near라고 보이죠? 얘가 목적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야. 대시. 자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써야겠죠. 그래서 sensing ing로 쓴 거다. 끝이 가깝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됐어? 끝이 가깝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나의 삶의 끝이 이제 가까워졌구나. 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마이크가 쪽지를 하나 썼어요. 크리스틴이 발견한 그 쪽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 쪽지 내용이 나와야겠죠. 아까 우리 본문 1에서 나왔던 거. 저는 마이크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런 거 전해주세요. 그 쪽지 내용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Finishing the note. 그 쪽지를 끝마치고 난 후에 다 쓰고 난 후에 마이크는 거의 gave up on his life. 그의 삶에 대해 포기했답니다. 거의 포기했대요. 자포자기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마이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됐어? 이 뒤부터 바뀌어요. 이 뒤부터.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콤마하고 when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써놨죠? 그리고 그때 그가 그가 봤는데 여기 잠깐 볼까? so가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그럼 우리가 지각동사 하면은 지각동사의 목적어에 목적격 보어 오형식으로 쓰잖아. 그럼 여기에서는요 approaching ing형을 썼죠? 왜냐면 배가 다가오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 하는 거. 그래서 ing형을 쓴 거다. 여기서 동사 원형 써도 되긴 돼요. 얘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approached로 쓰면 안 되겠죠. PP형으로 쓰면 안 되겠죠. 배가 다가와지는 게 아니고요. 배가 다가오는 거니까. 배가 하는 거니까. 능동형으로 써야 된다. 물론 이 둘은 의미적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어법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그가 창문을 통해서 뭘 봤냐면 배 한 대가 접근하는 걸 본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희망이 갑자기 생긴 거겠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었잖아. 여기서 심경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그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허플레이스한 상황이었다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안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relieved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배를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받겠죠. hopeful하게 됐겠죠. 그래서 help. He shouted with all his remaining strength. 자,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모든 그의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The man on the boat. 그 보트에 있는 사람이 heard the voice. 그 목소리를 들었고요. And finally, Mike was rescued. 마침내 마이크가 구조가 됐답니다. 구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He took